오늘 리뷰할 작품 바로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연극 완벽한 타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리뷰에 앞서 굳이 연극을 정파, 사파로 구분하자면 연극 완벽한 타인은 좀 더 사파 쪽이었습니다. 사파는 아무래도 기존 연극 틀을 벗어난 그런 연극이겠죠? 평소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파 취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 취향과는 살짝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기존 연극 틀에서 벗어난 사파 쪽이라서 아무래도 좀 신선한 극인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일단 맨 처음에 배우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수다를 떨어요. 극중 첫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극 시작 전에 배우들이 나와서 미리 연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처럼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꽤 인상 깊긴 했는데 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길어서 살짝은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필요한 장면이긴 해요. 캐릭터들이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배경을 깔고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바로 서로의 폰을 테이블 위로 꺼내 지금부터 오는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모두 공유하자. 설정 되게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강하게 꽂혀서 뭔가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연극이 될 것 같아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극은 아니더라고요. 극이 시작되면서 각 캐릭터들의 비밀들이 공유되면서 이 비밀들이 하나로 합쳐 반전이 펼쳐지거나 쫀득쫀득한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런 작품은 아니었어요. 직렬식 구조가 아니라 결 이런 식의 병렬식 구조였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극은 이렇게 쭉 진행되고요. 당연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그 화목했던 장면과는 달리 상황이 점점 어두워지죠. 근데 엔딩에 가서는 다시 서로 화목한 장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앞선 장면들이 핸드폰을 공유했으면 벌어졌을 상황이었던 거예요. 즉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던 거죠. 엔딩 보고 완전 벙쪘잖아요. 우와 뭐야 이런 결말? 이래서 벙찐 게 아니라 마치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무슨 파리의 연인 결말을 본 것 마냥 스트레스 지수가 한 100% 막 이렇게 상승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엔딩을 곱씹어 보니까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각자 자신들이 서로 비밀들을 감추고 화목한 삶을 지내는 거잖아요. 즉 렐레는 까를로타가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 모르는 채 지내는 거고, 비앙카는 코지모가 바람피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신혼생활을 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들은 겉으로는 서로 다들 비밀이 없이 친한 사이라고 하나 극제목처럼 완벽한 타인인 사이였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누군가의 상상이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가 겉으로는 친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만약 이 게임을 했었으면 쟤는 저럴 거고 쟤는 또 저럴 거야, 막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우리 관객은 그 상상을 극으로 본 거고, 즉 겉으로는 친구 사이이지만 속으로는 완벽한 타인이었던 거죠. 진짜 이런 게 그 공연의 묘미 아닌가요? 결말 보니 A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다시 곱씹어 보니까 B라는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진짜 그 묘미죠. 해석의 묘미. 또 이 작품은 첫 번째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저런 대사를 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재미가 들 것 같은데, 회전러분 계시면 이거 맞나요? 회전러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이 밖에 몇 개 이야기 해보자면 우선 이 게임을 계속 하면 할수록 분위기가 점점 다운되는데 그때마다 또 누군가의 핸드폰이 울려요. 그럼 다시 자연스레 집합을 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난장판이 되었는데 왜 계속 하는 거야?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지배하더라고요. 특히 렐레는 까를로타와의 사이가 점점 끝을 향하게 되었는데 왜 페페와 핸드폰 바꾼 걸 이해하기 안 하는지,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왜 계속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속으로 제발 말해 막 속으로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의아한 게 소피아는 이 극에서 무슨 장치인 거지? 그게 딱히 별로 필요 없는 캐릭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지배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궁금한데 해석 전문가들 계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밖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무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기 그 보이는 TV 있잖아요. 설치 안 해도 딱히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설치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저 TV가 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기에 완벽한 타인 이렇게 써져 있길래 그냥 어디서 뭐 빔 쏘는 건지 알았는데 진짜 대형 TV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박은석 로코로 회차로 봤거든요. 극 후반부쯤에 딸 소피아와 전화 통화하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안 그래도 기록도 막 대박인데 진짜 후광이 막 비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좋은 건지. 그리고 박소진, 미앙카 그 보는 내내 몰랐는데 커튼콜 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걸그룹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걸스데이 박소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연극 배우시더라고요. 극 보는 내내 걸그룹 출신인 거를 전혀 저는 눈치를 못했어요. 검색해보니까 그전에도 뭐 연극 하나 하셨더라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팀원데이였거든요. 무대 인사를 그래서 했어요. 무대 인사 타임이 되게 길어서 좋았고요. 포토 타임도 있었습니다. 무대 인사 중에 그 배우분들이 이 페어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역이 8배역이에요. 그중 소피아는 1K니까 빠지고 7배역이 더블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56가지의 페어가 나오네요. 전 어쩌면 다시 볼 수 없는 페어를 본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팀온데이 때 받은 MD 보여드릴게요. 이미 사진으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죠? 이런 조그만 가방인데요. 속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 멜 수 있게 이거 뭐 벨트라고 해야 하나? 띠라고 해야 하나? 부럽죠? 그리고 또 느낀 점은 진짜 연극은 멀리서 보면 별로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연극은 진짜 앞에서 봐야 돼요. 뒤에서 봐도 대사 전달은 다 되긴 하는데 감정 전달은 정말 반밖에 안 되는 기분? 진짜 앞으로 연극은 다시는 뒤에서 보지 않을 거라 맹세합니다. 지금까지 연극 완벽한 타인 리뷰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 별도의 포토프레임은 없지만 억지로 만들어낸 포토프레임이니까 좋은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오늘 이 사진들이 SNS에 퍼지면서 8월 1일까지 있는 완벽한 사진에 남은 자녀들이 다 매진될 수 있도록 스몰 스테이지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답변 감사드리며 오늘도 멋진 호흡으로 완벽한 무대 보여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완벽한 무대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 어려운 시기에 직설을 가져 찍어주신 관객분들께 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연은 어디? 진입에서